again, again. 하나 둘 셋 넷. 출발 광주대행진. 국내외 경제 문제를 살펴보는 안도걸의 생생경제. 자, 아쉽게도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신년사에 밝힌 올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우리 광주의 미래 경제 활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타공인 경제통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아, 이른 아침 이렇게 스튜디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오늘 그 신년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대통령이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적이 세계 2위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예. 글쎄요, 자자찬하기에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 아니 근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예, 그러니까 먼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네. 언급했던 그 통계 지표가 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사에서 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보도용으로 만든 이제 통계고요. 이게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이제 제대로 나타내는 어떤 정확성이라든가 대표성을 갖는 어떤 그런 지표는 지금 아니죠. 네. 보면은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고용률 5개 좀 네. 피상적인 지표를 어떤 단순 집계한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가 1등, 우리가 2등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도 5개 지표 중에 2개가 물가 관련 지표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낮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허술한 통계를 가지고 이걸 경제 성적표를 삼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적절해 보이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경험한 작년도 경제의 어떤 실상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경제 성장률인데요. 그렇죠. 네. 1.4%. 예. 위기 때를 빼놓고는 가장 낮았죠.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저성장 늪에 이제 허덕이고 있었는데 네. 작년 일본이 2%입니다. 그보다 더 낮은 수준이었죠. 두 번째 이제 우리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정부가 공공요금을 이제 억제를 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같은 경우 고유가로 인해 가지고 원가 상승분을 좀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한전 빚이 200조가 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자 물가 안에서도 보면은 농수산물 등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한 10%를 이제 넘나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물가로 국민들이 고통을 좀 받았었고요. 그 세 번째 이제 금리 부담도 우리가 엄청 컸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 부채 비율이 OECD 1위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 금리가 가장 낮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7%를 작년에 이제 넘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계와 소상공인들이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이제 허리가 좀 휠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이런 현실에서 세계 2위 경제 성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좀 입이 부끄럽다라는 지적,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어느 누구보다도 서민들의 입에서 이건 너무 동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참 그런데 이런 인식으로 작년 한 해를 바라봤다면 네. 올 한 해에 대한 그 전망은 또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신년사에서 어떻게 전망을 했습니까? 경제 살릴 보관 이거 담겨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어려운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것을 타개하려는 적극적인 어떤 정책 의지는 그렇게 크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금년 경제 전망을 이렇게 하셨어요. 교육 환경이 개선되면서 수출이 늘고 경기 회복과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좀 낙관적인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제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다 좀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첨단 산업에 대해서 촘촘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기업 투자를 막는 규제 완화를 하시겠다라는 게 이제 전부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경제 분야 신년사 내용이 이렇게 담긴 것은 현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 철학 기조에 따른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는 민간 기업과 시장이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 된다라는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정책 기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믿고 있는 수출도
현재 복병이 많지 않습니까? 네. 미중 간의 배권 전쟁, 그리고 공급망 교란, 중동 전쟁 악화 등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분한데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이게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여기에서도 이제 비상 대책이 좀 필요한 네.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경제 자생력이겠죠. 그러니까 내수, 즉 소비와 투자를 이제 키울 대책이 이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죠. 지금처럼 내수가 빈약할 때는 이걸 뒷받침을 좀 재정에서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신산업 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창업시켜야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600만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해결해 나가는 골목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 걱정이 좀 됩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현재 그 어려운 경제 현실을 좀 제대로 인식을 좀 냉철하게 인식을 하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탈불황, 서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현재 경제 철학, 경제 정책의 기조가 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내 문제도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좀 많이 있지만 국제적인 어떤 그 현 상황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어떤 대책 마련들이 딱히 이렇게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광주 경제로 한번 좀 눈을 돌려볼게요. 네네. 광주 경제 미래 활로에 대한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우리 차관님께서 오래전부터 주장을 하셨던 게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ABC 산업, 그러니까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관광 산업, 요걸 이제 제시를 하셨단 말이죠. 먼저 인공지능 산업의 가능성, 육성 방향, 이걸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미래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꿔가는 세상이죠.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죠. 네, 그 다행히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지정이 됐고 4,500억에 달하는 정부 투자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지금 세계 8위의 처리 용량을 갖는 빅데이터 처리센터가 광주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려고 지금 300여 개 인공지능 기업들이 광주에 창업하고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요즘 수도권은 모든 게 집중되고 있는데 지방으로 역류 현상이라는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정말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준하는 AI 밸리를 저는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남대, 조선대 등 도심대학에 AI 벤처 기업을 육성하는 캠퍼스 산단을 좀 유치를 좀 하고 우리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좀 창출할 수 있는 AI 기업 창업 메카를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생명 산업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광주가 키울 잠재력이 크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현재 광주 동구 남구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기독병원 3개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밀집된 곳이 지금 없죠. 그리고 조금 떨어진 화순에 소재한 전남대병원 또 그리고 하순에 백신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다 연결해서 바이오 산업 육성 특구를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이죠.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재정, 금융, 규제 완화를 집중 지원하자. 그렇게 되면 이 특구 안에서 암을 치료하는 혁신 신약을 개발해내고 또 IT 기술을 응용한 의료기기, 첨단 의료기기를 개발해 내고 이걸 산업화시키자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이러한 기획을 하고 또 이거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 수만 있다면은 저는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도 우리 광주가 하나의 승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문화관광 산업 육성 문제가 아닐까.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 그 예향 광주 르네상스를 이뤄보자 이런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광주는 노잼 도시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뚜렷이 없고 자 이거 어디서부터 이 문제 실마리를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광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 광주를 글로벌 문화 관광 타운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그 그림, 청사진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문화 관광 동시 프랑스 보십시오. 프랑스의 파리 원도심을 보면 각종 뮤지엄, 공연거리, 또 예술인 정착타운 그리고 쇼핑타운.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가 균형 있게 입지하는 이런 도시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한국판 일종의 샹젤리제 같은 이제 목표를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청사진을 우선 그려야 되겠죠. 이런 작업들은 이제 별도의 이제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당장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문화 전당이 있죠. 그동안 1.5조 원을 투입을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이 좀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전당을 킬러 문화 콘텐츠를 쏟아내는 문화 발전소 그리고 문화로 밥벌이하는 고부가가치 공장으로 우리가 풀 가동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청년들이 환호하는 뮤지컬 창극 같은 킬러 콘텐츠를 또 그리고 아시아 예술인들이 공동 제작하는 다국적 창작 공연물을 만들어낸다면은 국내의 문화 관광객들이 광주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야만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유통하는 전문 기업들이 광주에 창발하고 또 음식점, 숙박업, 관광업들이 활성화될 것이며 또 공연물과 연계해서 특색 있는 문화 상품을 판매하는 멋진 상권이 예. 충장로나 금남로에 지금 자리를 잡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도심 전통시장도 관광 명소로 이제 재부활을 좀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려면은 저는 출발을 강주에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국가 관리 조직입니다. 네. 이걸로는 지금 운영을 효율화시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주인이 되는 전문 문화 경영 기관으로 이걸 탈바꿈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지원만 하고 문화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시민과 예술인들이 24시간 이용하고 창작 활동을 하는 공간 그리고 연중 공연물이 끊임없이 쏟아지도록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당의 주인이 되는 시민과 예술인들이 이 운영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저는 빨리 바꿔 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저 세계적으로 에딘버러랄지 뭐 아비뇽이랄지 뭐 마찬가지고 프랑스 파리 온도심도 그렇고 예술과 또 뭐 복합 쇼핑 우리도 이제 복합 쇼핑몰이 그렇죠.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럼 아시아 문화 전당과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면서 그들 그 도시처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생산이 맞습니다. 되겠다라는 거죠. 네네. 네. 네, 근데 자꾸만 예술계의 지원금이 삭감되고 있어서 기존의 예술가들의 지금 생존권도 위협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도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든 이제 국가의 향후 있지 않습니까? 또 발전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예. 국가 재원의 배분의 투자 우선순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정부에 있잖아요. 네. 정책 철학 네. 그리고 정책 기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끝날 시간이 1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그동안 우리가 먹고 사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네. 제 의견도 말씀드리고 또 시청자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네. 우리 방송사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손과 발이 아닌 네. 머리야 마음을 써서 즉 네.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광주 예양 시민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요. 안도골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TVN 광주 교통방송입니다.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11회 연속 수상 그린알로에 협찬 TVN 55분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하늘길 소식입니다. 오늘 광주공항은 오전 8시 35분 제주발 도착을 시작으로 정상 운항 예정이고요. 오늘 출발은 김포 2편, 제주 16편 운항 예정입니다. 실시간 운항 상황은 광주공항 홈페이지, 좌석예약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도로 상황입니다. 현재 시내도로 곳곳으로 더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등로 신안사거리에서 광주역 향하는 길 신호 여러 번 필요하겠고 문화사거리 지나 동광주 나들목 향하는 길 이동량 모아지면서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송도로는 공군부대 후문지나 평동산단 입구 향하는 길 신호 여러 번 필요하겠고요. 빗골대로 우석교 지나 개수사거리 방향으로도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습니다. 이중호, 이해남 그리고 오정민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상무대로는 송정공원 입구에서 영광통 사거리 향하는 길 우회전하는 차량들 정체되고 있고요. 회제로 풍암저수지에서 풍암사거리 방향으로도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또 하서로 우남사거리 지나 중해공원 삼거리 방향 고속도로 방면으로도 속도 떨어져 지나고 있고